제모는 민다? 털을 뽑는다? 민다. 뽑는 건 기본적으로 확률적으로 많이 뽑을수록 피부에 상처가 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돼요. 영구 제모는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다시 나지 않는다. 영구 제모란 말 뜻이 기본적으로 영구적으로 이제 제모가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털을 만들어내는 모낭이 완전히 파괴가 되면 다시 탈모하고 똑같이 다시 그 부분에서 털이 날 수 없어요. 다만 이제 영구 제모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번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죠. 제모 후에 필링을 해줘야 된다. 그렇죠. 좋다. 기본적으로 약간씩은 염증 반응이 생기기 때문에 항염증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냉각 작용이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그냥 온도만 낮춰주시면 됩니다. 어떤 특정한 제품을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레이저 제모 아니면 왁싱, 당신의 선택은? 레이저 제모. 기본적으로 레이저 제모가 영구적인 제모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요. 다만 왁싱이 이제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라서 넓은 부위에 밖으로 나와 있는 털을 이 한 번에 제거하는 것은 왁싱이 훨씬 효과적이긴 합니다. 신체 부위별로 알맞은 제모 방법이 따로 있다? 있다. 기본적으로 예민한 부분들을 예로 들자 그러면 좀 더 소극적인, 어떻게 보면 자극이 덜 가는 방법을 먼저 시도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겨드랑이라든지 사타구니라든지 이런 데를 할 때는 면도기가 제일 먼저 좋은 방법이 되겠죠. 브라질리안 왁싱은 청결에 좋다? 안 좋다? 아니다. 근데 청결에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 습기가 잘 말리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털이 없게 되면 아무래도 좀 잘 말릴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생활 습관의 변화가 생겨서 더 청결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털은 밀면 더 굵어진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굵어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털은 아래가 굵고 위가 얇기 때문에 처음에 다시 자랄 때는 다 굵어 보이거든요. 근데 결국 그 털들도 다시 자라가게 되면은 다시 끝에는 얇아진다. 자, 겨드랑이 털을 우리가 밀었어요. 냄새가 난다? 아니면 안 난다? 안 난다. 겨드랑이나 이런 데서 난 냄새는 표면에서의 세균에 작용하고 그 다음에 땀샘 중에서 일부 이제 냄새를 담당하는 아포크린 땀샘이라는 이런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털이 정말 많은 분들은 습하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환경 영향이 바뀌면서 조금씩 더 청결하거나 냄새가 조금 덜 난다 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털을 자주 밀면 그 자리에 착색이 된다? 착색된다.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기본적으로 조금씩은 염증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게 누적이 되게 되면은 착색이 될 확률도 높아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제모크림, 면도기, 왁싱 수입. 일단 기본적으로는 면도기, 그 다음에 뽑는 거보다는 깎는 거니까 면도기, 그 다음에 왁싱 스트립 또는 제모크림, 그 다음에는 이제 쪽집게라든지 뽑아내는 것들 이런 식이 되겠죠. 자, 왁싱을 자주 하면 피부가 처진다? 안 처진다? 안 처진다. 처질 이유가 없어요. 레이저 제모를 자주 받으면 피부가 탄다? 안 탄다? 피부가 까매진다? 안 까매진다? 탄다라는 것이 까매진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까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색소를 더 많이 생성할 수 있는 곳은 대부분 자외선 영역의 파장대인데 제모 효과가 있는 파장대는 그보다 훨씬 더 긴 파장대. 보라색이나 아니면 보라색 가시광선이나 적외선 영역대의 그런 빛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피부에 색소를 많이 만들기 어려워요. 다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부작용으로 화상이 발생했다든지 여러 가지 염증 상태가 만약에 생긴다. 그게 오랫동안 관리가 안 된다. 그러면은 전체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색소 침착이 좀 생길 수는 있겠죠. 여러 가지 제모 방법 중에서 피부에 가장 자극을 안 주는 방법은? 면도. 자, 면도는 샤워 중에 아니면 몸이 마른 후에? 샤워 중에 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모발의 뿌리 부분에 피부가 미끌미끌해야 돼요. 뭔가 윤활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게 물이든 아니면 다른 윤활제든 폼이든 뭐든지 간에 미끄러지듯이 뜯어내는 게 아니라 잘려나가는 것이 이렇게 샤프하게 잘려나가야 손상이 적습니다. 생리기간에 제모를 하면 피부에 좋다? 상관없다? 제모는 상관없다. 근데 오히려 생리 전 기간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의 영향 때문에 제모를 하고 나서 뾰루지가 생긴다든지 이런 부수적인 것들이 조금 안 좋을 수는 있어요. 털을 자라는 것을 억제하는 약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먹을 일이 있을까요? 사실 털을 억제하는 약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항암제 계통의 약들인데 설마 그걸 털을 안 나게 하겠다고 먹으시진 않으실 것 같고요. 털을 많이 뽑으면 염증이 생긴다, 안 생긴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래서 뽑을 때 역결로 예를 들어서 난 방향하고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뽑으실 때는 뜯어내주는 것처럼 되잖아요.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뽑아내시는 게 아프기도 덜 아프고 상처도 덜 납니다. 자, 제모 크림이 피부까지 녹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제모 크림의 역할은 모발의 어떤 구성 구조를 바꾸는 것이지 각질층에 있는 어떤 지질이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자극이 될 수는 있습니다. 오랫동안 노출이 되게 되면. 솜털을 제거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한다? 상관없다. 근데 솜털이 날 때 실제 소리는 사실 변화가 없는데 일시적으로 더 많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털을 꼭 뽑아야 될 상황이에요. 그러면 실면도기 아니면 쪽집게? 상관없다. 구닥 입장에서는 사실은 안 뽑으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자, 코털을 뽑으면 거기에 균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침투한다. 사실 코털은 피부과 문제일 수도 있고 이비인후과 문제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뽑게 되면은 이 코라는 곳은 기본적으로 혈관의 구조가 직접적으로 어떤 뇌혈관이라든지 중요한 혈관하고 교통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 염증이 생겼을 경우 정말 운이 나쁘게 되면은 이제 뇌 쪽으로 염증이 침투한다든지 그래서 신경학적인 문제를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위험하니까 뽑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코 쪽이 곪으면요 정말 아파요. 정말 눈물이 찔끔 나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뽑지 말자입니다. 오늘의 듀얼 Q&A는 여름에 맞는 주제 제모와 털이었습니다. 재밌으셨나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거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시켜드리기 위해서 저 구닥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과 좋아요 사랑합니다. 금방 다시 올 거야?